일상에서의 에너지의학. 에너지의학에 대한 연구는 당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자연에 대한 이해와 당신이 틀림없이 필요로 하게 될 흥미롭고 새로운 임상적인 도구들에 대한 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균형 잡힌 환경의 영향 아래서 생명은 시작하고 번성한다. 디트만 2007년. 들어가는 말에서 서문에서는 이 책에 제시되는 정보들이 읽는 사람의 개인적인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장에서는 독자를 하여금 그러한 이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학이 건강, 행복, 장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면서 몸을 쇠하게 하는 질병과 장애 증후의 몇 가지를 들어보고 에너지의학의 개론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따라감으로써 어떻게 그와 같은 질병과 장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려고 한다. 어떤 접근법들은 적용하기가 매우 쉽지만 주류 의학에 알려지지 않거나 주요 매체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에너지의학의 치료법들은 기존 의학의 명점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가장 심각한 건강관리의 위기를 맞닥뜨리지 않게 해 줄 것이다. 이 책의 다른 장에서와 같이 본 장에서도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느꼈다고 보고해온 몇 가지 질병들과 그 치료 방법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책 초반부에서 명시했던 내용을 숙지하기를 다시 한번 권하고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진단이나 치료법으로서 추천하기 위한 의학적인 조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독자들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찾아가야 한다.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독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접근법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독자들이 의사 혹은 그 밖의 의료인과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장에서 다양한 에너지 치료 기법들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몸을 쇠약하게 하며 고통스러운 장애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예방하거나 완화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점차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종래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시행된 미국 병원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했던 1,400개 병원의 30%가 접촉요법 치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힐링 터치라고 불리는 방법도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서 가정건강관리에서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센터, 개인의원, 장기요양기관에도 제공되고 있다. 메이오 클리닉, 듀크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도 침술 마사지 그 밖의 에너지학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종합병원과 클리닉에서 레이키는 환자에 대한 케어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미 있는 방법을 들이기 시작했다. 랜드 본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 상해, 노화의 결과로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인, 감정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술되는 방법들은 에너지의학이 앞으로 제공하게 될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단지 빙산의 일각뿐이다. 우리는 의학의 의술로 자주 언급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의학 교과서의 고전적인 세실의 뇌과학 2004년에 의하면 뇌과학 돌봄과 위안의 기술은 수천 년에 걸쳐온 상식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의 의료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에 따라서 행해졌으며 여전히 의학의 주춧돌이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가치 없이 의학이라는 현대과학에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틸데는 2010년도에 이렇게 말한다. 의학은 과학적인 연구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기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질병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연이 더 이상 스스로 도울 수 없을 때 치유를 위해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대한 연구처럼 미지의 영역에 과감히 나선 과학자들은 모두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 발견으로 가는 길은 확실하지 않고 똑바르지 않은 때가 있다.
알베르트 센트 제르지니는 고전이 된 그의 논문에서 과학적인 발견과 진보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빌헬름 오스트빌트 1909년은 과학자들을 고전주의자와 낭만주의자로 나누었다. 혹자는 그들을 체계적인 부분과 직관적인 부류로 나누기는 한다. 존 브렛은 그들을 아폴로형과 디오니소스형으로 불렀다. 이러한 분류들은 예술, 그림, 조각, 음악, 춤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서로 다른 양상의 양극단을 반영하고 있다. 누군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이 두 양상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에서 아폴로형은 이미 구축된 길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디오니소스형은 차라리 직관에 의지해서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향의 연구를 열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누구도 직관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내 생각에는 직관이란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정의 추론 과정으로 오직 그 최종 결과만이 의식에서 인식되는 것 같다. 이 두 경향은 단지 학문상의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결과들을 가져온다. 인류의 미래는 과학의 진보에 달려있고 과학의 진보는 그것이 얻어낼 수 있는 후원에 달려있다. 후원은 대부분 연구지원금 형태를 띠게 된다. 연구지원금을 분배하는 현재 방법들은 지나치게 아폴로형 과학자들에게 우호적이다. 연구지원금의 신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폴로형은 명확하게 그의 연구의 미래의 전기를 보고 명쾌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디오니소스형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고자 한다는 방향만 알 뿐이며 그들이 무엇을 찾게 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1972년에 알베르트 센트 제르지가 말했네요. 보완대 지학 의사와 치료사들은 자주 스스로에 대해서 과학적이보다는 기술적이라고 묘사한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자신들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스승들은 주의력이 깊고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공적인 임상 프로토콜을 만들어낼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직관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경험 있는 많은 의사들은 종종 그들이 처음 보는 환자들을 한눈에 읽어낼 수 있으며 나중에 혈액검사나 영양검사를 통해서 그들이 처음 가졌던 순간적인 통찰이 맞았는지를 확인할 뿐이라고 고백한다. 그러한 직관력의 가치는 글래드웰 2007년에 쓴 일순간 사고 없이 사고하는 능력의 기술이 되어 있다. 때로는 논리적인 치료 패러다임이 실패하고 환자는 더 악화하기도 한다. 때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직관력 있는 의사는 전통적인 방법을 떠나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순간들로 인해서 의학은 크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통찰력과 의술이 뛰어난 의사와 의학 연구자, 대체학 치료사들의 작업들이 합해짐으로써 과학에 의존했던 것만큼 직관과 기술에 의존하는 현대의학의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염증. 염증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흔하게 몸을 쇠하게 하는 질병이나 장애 중 다수가 그 본질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에너지적인 것이어서 환자의 건강에 있어서 에너지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않고서는 그것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어렵고 심지어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욱이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법은 의학 연구자들의 에너지학을 염두에 두기 전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화학적인 또는 분자 에너지학을 더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물리학, 생체 물리학, 양자 물리학,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기술되는 에너지학을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리학과 연관된 에너지학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은 이 책의 첫판이 발견된 이래로 이루어진 가장 의미 있는 의학 발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특히 염증에 대한 연구는 1967년부터 14년 논문 심사를 거친 논문에도 45만 개 이상이 발표되면서 의학 연구의 주된 영역으로 잡아왔다.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과 장애의 1차적인 원인이다. 만성질환자를 치료하는 비용이 미국 건강 비용의 75%를 차지하며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08년에 그 비용이 2조 3천억 달러를 넘었다. 가장 보편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만성질환들은 심혈관 질환, 암, 중풍,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골다공증, 당뇨이다. 2011년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그 비용이 모든 건강관리 비용의 10%를 차지하며 약 2,800명 미국인이 노화성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이렇게 목요일에 의료 전문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당뇨 환자 수는 3억 8,200만까지 치솟아 올라 세계적으로 당뇨병과의 싸움을 로에서 패배하고 있다. 상당한 인구가 비만과 운동 부족과 관련성이 높은 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다른 심각한 질환들로는 알츠하이머병, 천식, 장질환, 간경화, 낭성섬유증, 루푸스, 뇌수막염, 또 다발성 경화증, 근선 관절염 같은 것이 있고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중에서 몇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최근 연구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염증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다 염증에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됐다. 그럼 무엇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가? 염증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염증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냐고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다르게 이러한 만성 질환들이 왜 유행할 정도로 비율이 도달했나? 각 개인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성공적인 에너지 치료는 인간 생물학에서 어떤 방법이 있나? 본장에서 제시되는 사례들은 지구에서의 건강과 관련한 고찰에 관련 것이며 이는 고대 시대부터 인식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허브, 한약재, 해양, 혈장, 아로마 고대에서 이렇게 많이 해왔었다라는 거죠. 적지 혹은 어싱에 대해서 어싱 정원에서 맨발로 일하거나 해변에 따라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지구와 맞닿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행복의 느낌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요거나 기관과 같은 거대 수련법의 스승들은 모든 서행을 땅 위에서 맨발로 할 것을 권유하였다. 맨발로 뛰어다니라. 피부를 맨 땅에 닿게 하는 것이 이루었으며 옛 사람들은 목화신을 신고 신성한 땅을 맨발로 걸었다. 토양에서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일어난 자연 회귀 운동에서는 맨발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추운 날씨에서조차 건강성 많은 이로움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1903년 1920년에 의사인 조지 스타 화이트는 몇몇 사람들이 땅 위에서 자거나 땅속에 매설된 수도, 가스, 방열, 바위와 연결된 구리선을 이용하는 식으로 땅과 연결된 상태로 자지 않으면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 땅 위에서 자는 행위에 대한 연구를 조사했다. 화이트는 1929년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한 수면 개선 효과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주류 사회에는 퍼지지 못했다. 앞으로 소개할 이렇게 효과를 보면은 수면의 개선, 통증 감소, 염증 감소, 긴장 완화, 상처 치유, 심박 변이도의 증가, 적혈구 응접의 감소, 혈액 점성 감소.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맨발로 걸어다니라 짐승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녔다. 그들은 땅 위나 동물 가죽 위에서 잠을 잤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가져오는 이점을 보여주었다. 땅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신발이나 수면 매트 재료로 사용되는 땀에 젖은 동물 가죽을 통해서 땅과 접촉함으로써 땅에 존재하는 풍부한 자유전자들이 전도체인 체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렇군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신체의 모든 부분이 지구의 전이와 평형을 이룰 수 있었고, 그래야 모든 기관들과 조직, 세포, 분자들의 정기적인 환경이 안정화되었다. 현대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원시시대로부터 있어왔던 지구의 전자 흐름으로부터 인간은 점차적으로 분리되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이래 우리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전통적인 가죽 밑창 대신에 절연 물질인 고무 플라스틱으로 된 밑창의 신발을 신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발의 밑창에 절연 물질을 사용하게 된 것이 지구의 에너지장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다고 안타까워하게 되었다. 1989년 분명히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땅 위에 직접 접촉한 상태로 자거나 그렇지 않고 있다. 최근 몇십 년 동안의 만성질환, 면역 이상, 염증성 질환들은 점차 증가해 오고 있으며 몇몇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환경적인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학은 이러한 질병들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이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지구 표면과의 단절을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 요약된 연구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는 당뇨의 전 세계적인 유행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유행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신는 신발의 종류들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솔깃한 일이다. 그림 17일에서 당뇨병의 발병률과 일반적으로 절연체인 고무나 플라스틱, 밑창으로 된 운동화 판매량 증가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당뇨 유병률 증가와 신발 판매량 사이의 이런 명확한 연관성은 소칼 부자 2011년에 발견해낸 결과와 일치한다. 이렇게 발견을 했다. 72시간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을 때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다. 전자들은 지속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이온층으로 흘러들어오고 이 이온층으로부터 지구로 다시 번개로 흘러들어간다. 번개는 지구 표면에 충전된 상태로 유지한다. 정전 기획에 따르면 두 개의 다른 전위를 가진 전도체가 서로 접촉할 때 거의 순간적으로 전지 이동이 발생하고 그 결과 두 물체가 동일한 전위를 가지면서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몸은 지구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체이다. 접지된 이라는 용어는 우리 몸이 지구 표면 및 지구 표면에 제공되는 풍부한 전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연적인 상황을 통해서 지구의 전자들이 우리 몸 안으로 퍼져서 신체 내부의 정기적인 환경을 안정화시키게 된다. 간단한 접지 시스템이 수면을 정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2003년 폴란드의 소갈고자는 1990년대 초반에 유사한 발견을 하였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최신에 발표할 수 있었다. 2011년 접지 혹은 어싱에 대한 이야기는 17.2서 만화로 요약되었다. 태양으로부터 이온층으로 지속적인 전자의 흐름이 발생하고 그 후에 번개의 형태로 전자가 지표면에 도달한다. 번개는 전도성의 지표면이 정기적으로 충전되어 있도록 유지시켜준다. 1993년 물리학의 한 분야인 정전기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전위를 가진 두 전도성 물체가 서로 접촉할 때 거의 순간적으로 전하의 흐름이 발생하여 두 물체의 전위가 같아진다. 2013년 사람의 몸은 전도체이고 지구 또한 마찬가지다. 접지되거나 어싱될 때에 우리의 몸은 지구 표면과 전기의 흐름이 연결되고 지구 표면에 제공하는 풍부한 전자들과 연결된다.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지구의 전자들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퍼지면서 체내의 전기 환경을 안정화시키게 된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와 같은 안정화 효과는 모든 생리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오버의 접지 수면 시스템에서도 전도성 탄자 입자들이나 온도화된 작물을 사용한 침대 시트, 패드, 매트, 베개 커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베개 커버 같은 것도 접지할 수 있는 숙면을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구에 접지하여서 자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불면증 미국 국민들 30% 정도가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많은 자동차 사고나 거의 사고를 일으키고 수면 부족은 미국 산업에서 장기 결근과 생산성 소지를 가져와 매년 15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치르게 한다고 했고, 이렇게 수면 개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과 일간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이 개선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생기는 상처나 오래된 상처의 통증이 감소되거나 없어졌음을 보고했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역시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불편하거나 몸을 쇠약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접지를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접지 상태로 수면 시와 같이 어떤 방법이 광범위한 이점들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공통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원리는 명확하다. 전세에 걸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이렇게 스트레스, 콜티졸 에 대해서 자연 발생 근육통 연구에 대해서 쭉쭉 되어 있고, 이런 연구의 스트레스의 장애를 완화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우리는 수면 해결법이 종종 통증 때문임을 알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때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기 때문이다. 통증의 감소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뼈는 또 영양을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회복이 되어진다. 수면장애에 보고된 원인들 중에서 하나는 가정 내의 전기선이나 전자제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장애다. 심리적 변화인 자명정식이나 램프에 연결된 전선들은 신체에서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전압들을 유도하며, 이는 벽 안쪽으로 전선이 숨어있거나 전자제품이 꺼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전자제품을 위한 정전기 방지 시스템을 설계한 경험 있는 전기에너지 애플화이트는 2005년에 수면과 관련하여 가정 내 전기장을 측정했다. 먼저 대상이 비접지 상태로 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전도성 패치나 침대 패드를 사용하여서 대상이 접지된 상태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애플화이트가 전기장을 측정한 부위는 세 군데였는데, 왼쪽 가슴, 배, 그리고 왼쪽 허벅지였다. 각 방법에서 패치와 시트는 60Hz의 교류에 의해서 신체에 유도된 전압을 평균 70배로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그래서 애플화이트는 연구는 몸이 접지될 때 지구의 전자들이 체내로 전달됨으로써 인체의 전이와 지구의 전이와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60Hz 전기장들이 몸 표면의 전이를 바꾸고 체내 극성이온과 분자들을 흥분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이 연구는 노벨상 수상자인 리차드 파인만이 그의 유명적인 물리학 강의에서 설명한 신체의 얼싱이 일으키는 우산 효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얼싱. 페이만 1964년 파인만은 몸의 전이가 지구의 전이와 동일해질 때 그것은 지구의 거대한 전기체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구의 전이는 신체로부터 전기장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고 혹은 밀어낼 수 있는 작용제가 된다. 이것이 몸에 유도되는 전압들을 감소시키는 워싱 효과의 핵심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 리처드 파인만은 몸의 전이가 지구의 전이와 같아질 때 그것은 지구의 거대한 전기체계의 확장이 온다. 전자들의 방대한 저장소인 우리의 행성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전기적인 작용에 대해서 커다란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기적인 작용들은 생리학, 생화학의 모든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위에서 강조한 것처럼 지구의 표면은 풍부한 전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음전하를 띈다. 당신이 날씨가 맑은 날 외부에서 신발 신고 있거나 나무나 비닐같이 질련된 바닥에 서 있게 된다면 지구와 당신의 머리 윗부분 사이에는 약 200볼트의 전압차가 발생한다. FY는 2005년에 저항기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모니터링하면서 몸에 유도되는 전압의 변화를 기록했다. 결과는 위에서 묘사된 우산 효과를 보여주었다. 접지된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주변 환경의 전기체계에 의해서 흥분되지 않는다. 당신은 정말로 머리와 발가락 사이에서 200볼트의 전압차가 존재한다면 왜 나는 밖에 외출할 때 쇼크를 받지 않는가라고 질문할지 모른다. 그 답은 이렇다. 공기는 비교적 불량한 도체이고 그러므로 거의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당신이 왼발로 밖에서 있게 된다면 당신은 접지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몸 전체가 지구 표면과 정기적인 접촉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비교적 좁은 도처이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피부와 지구 표면은 동일한 전이라 충전된 연속적인 표면을 형성하게 된다. 당신의 피부가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의 점막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호흡기관은 폐포에 분포하는 모세혈관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혈관은 당신의 순화기관과 몸의 모든 부분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정기적인 균형작용은 아래에서 설명할 접지 효과와 적혈구에 신속히 반영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지구 표면의 전자들 가지고 있어 음전을 띈다. 그래서 당신이 접지된 극성화된 영역에 밀려서 올라가서 결국 당신 머리 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와 직접 접촉하는 모든 대상에서는 그것이 사람이나 개나 나무든 이런 방패 효과가 만들어진다. 접지되는 대상들은 본질적으로 지구의 자연적인 전기장의 보호 우선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잠의 선등은 적절한 사람을 접지시킬 수 있는 것이 사무실 내 전기오염의 잠재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우리 환경 속의 전자기장들이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몸이 환경 속의 전기장의 존재에 반응한다는 것은 질문의 여지가 없다. 애플 화이트의 연구는 일반적인 가정 내의 전기 원천들로부터 유도된 환경 전압이 접지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정 내 원천으로부터 유도된 환경 전압이 접지를 통해서 여러 근거에 의하면 통증을 느끼는 상태들은 종종 다양한 종류의 급성 또는 만성 염증의 결과로 발생하며 이 같은 염증은 부분적으로 활성산소나 유리들로 알려진 고반응성 분자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분자들은 상처나 외상에 대한 신체 반응의 일부로서 정상적인 대사 과정과 4일 동안의 수면 접지를 한 후에 나타나는 염증과 통증의 감소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접지를 하니까 지구에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 전자흐름을 이용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러한 반응성 분자들은 고대로부터 통증 발생, 혈관 부종 기능 상실로 인식되어 온 염증의 특징적인 양상의 즉각적인 원인으로 여겨진다. 라고 했네요. 이렇게. 자, 적혈구 응집에 대한 접지 효과는 각 샘플에서 응집된 세포의 수를 계산함으로써 접지하니까 이렇게 연결하니까 영천혈로 알려진 침혈에서 대상이 되었다. 침술가들은 이 포인트를 하와이에서 마늘하고 산스크리트 프라나라고 하는 기로 접근하는 주요 입구로 언급을 한다. 신체를 접지하는 것이 어떻게 염증을 감소시킬까? 한 가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신체 접지는 지구의 항산화전하들이 내체내에 들어서 염증 부위에 존재하는 고들 충전된 활성산소를 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이론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염증과 관계된 일반 화학적인 검사와 백혈구 수치 수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변화들이 보고되어 왔다. 2010년에 이렇게 해서 기저물질에서 전하가 비접지된 사람 A와 기저물질의 전지가 고갈되어 있다. 전지가 마지막으로 접지를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자율신경계와 교감신경 우세에서 부교감 우세로 거의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근긴장도가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측정치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졌다. 접지는 심혈관계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접지를 통해서 이렇게 비접지된 사람은 결합조직과 접지된 사람의 결합조직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어싱이 염증의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 분자 이 어싱을 통해서 접지에 엄청난 골동 여기까지만 좀 보고